예, 존경하는 학우님들 안녕하세요.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은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기말 과제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말 객관식 시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들 하고 계신가요? 이미 이제 중간 과제는 제출을 했고 출석 수업도 다 들어서 과제도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평가 중으로 나와 있어요. 결과를 좀 기다려 보고 있고 수를 대부분 잘 주기 때문에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20일 정도인가요? 그때 기말고사 과제물이 나왔잖아요. 요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5과목이 객관식 시험이고 나머지 2과목이 과제를 제출하는 건데, 한 과목이 쓸 수 있는 과제고 한 과목은 영상 제작한 과목이라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촬영 일을 정해놔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는 건데, 한 30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하는 거라서 예전에 어떤 공모전에도 영상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거를 생각한다면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과제를 하나 한 것 중에 좀 어려웠던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또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표절 검사를 한번 해야 돼요.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카피킬러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표절 검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뭐 지금은 문서 하나를 표절 검사를 하려면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물론 뭐 용량을 줄여가지고 뭐 100KB 정도의 용량을 검사할 수는 있는데, 한글로 글을 쓴 다음에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또 워드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그 표절 검사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해가지고 그거를 좀 안 했었는데, 요번에 그거 하는 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생활과 건강이라는 그 과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자, 로그인을 한번 할게요. 로그인을 해놓고 다시 들어오면 이 중앙도서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중앙도서관. 네. 자, 일단은 이렇게 여기까지 해놓죠. 여기까지 해놓고 생활과 건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생활과 건강이, 제가 과제명을 열어놨는데 대상 학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수님 홈페이지에 가서 상담 게시판에다가도 질문을 남겨놓긴 했지만, 문제를 읽고 답안을 작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 지시사항을 따르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 어려웠냐면, 자,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답안 작성 시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거 형식적인 거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 표절률과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 시 이제 반영을 한다, 이 얘기가 굉장히 좀 걱정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이 문제는 교재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글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설명문에 속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이론에 근거해서 그 내용을 쓰는 건데,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용어라든지 법칙이라든지 정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작성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작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표절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표절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과연 내가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 기준 및 평가 시 고려사항에서 이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학습 내용과 참고 문헌에 근거하여 학생 본인의 문장으로 작성하였는지 평가함. 본인의 문장으로 작성하였는지,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핵심이란 말이죠. 방금 얘기했지만 내 맘대로 글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장하는 글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심혈관계의 해부 생리적 특성에 상세히 기술하시오, 이 내용들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리고 2번에서도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이런 거 4가지 이상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되어 있는데, 교재에도 이게 4가지 혹은 5가지 이렇게 딱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에 반에 대해서 6가지 쓰는 것도 딱 6가지로 딱 제시가 돼 있어요, 교재에. 그냥 그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본인의 문장으로 작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그 표절에 들어갑니다. 표절률에. 표절이
뭐 그대로 쓰면은 100%가 되겠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나의 문장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게 상세하지도 않아요. 거의 뭐 한두 줄 정도, 한두 문장 그 정도에서 내용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책들을 참고를 했겠죠. 해보니까 요약돼서 나와 있는 거더라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교재를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교재만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범위를 좀 한정해달라 하고 이 게시판에다가, 상담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겼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과 건강 관련 서적이나 뭐 전자도서, 인터넷 학술 자료 등을 이제 참고를 하면 되는데, 또 애매한 게 논문 같은 거, 뭐 리스 이런 데 들어가면 논문을 검색할 수가 있는데, 이 정의를 찾는 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석사나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여야 하거든요. 논문 안에서 그 정의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논문이라는 것이 그 글을 처음 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글을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전문적인 이 분야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간이라 심혈관계 이런 어떤 이제 심장으로부터의 그 혈액의 순환, 이런 과정들은 뭐 석사 연구자라면은 학사 때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석사 논문, 그러니까 이 리스를 통해서 논문을 검색해 가지고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힘든 거죠. 우리가 배우는 이 공부의 수준은 그 정도의 전문 심화 과정은 아니거든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해결을 이제 했는데, 뭐 내용을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죠. 이미 과제가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생활과 건강인데 5페이지입니다. 총 5페이지 정도로 해서 표지를 포함해 가지고 뭐 목차 이런 거는 안 적어도 되고, 문제 1번, 2번, 3번, 4번 같이 넣고 5번, 그리고 참고문헌. 참고문헌도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하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말 과제도 이제 다 끝난 상태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거 생활과 건강 혹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주시면은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아직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분량을 채워 넣는 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도 5페이지 이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맞춰줄 필요는 있는데, 너무 분량이 적은 것도 좀 빈약해 보일 수 있어요. 5매 이내라는 것이 5매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매를 써도 되고 2매를 써도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 준 과거의 어떤 과제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 3장을 작성해서 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점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표절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했어요. 저는 이미 해봤는데, 자, 여기 지금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에 접속을 하시면 자료 검색이라고 있어요. 자료 검색. 여기에 국외 학술 DB가 있습니다. 국외 학술 DB. 자, 여기 쭉 내려가 보면 표절 검사라고 있죠. 이거. 표절 검사. 학위 논문의 표절 검색 엔진 및 논문 작성 피드백 도구를 제공한다. 이용 매뉴얼도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거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선입인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을 하려면 회원가입 눌러보죠. 그러면 여기 학생이잖아요. 학생을 누르고 클래스 아이디 이런 게 있습니다. 클래스 등록키, 그 이름, 성 이런 거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아이디를 어디서 얻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어디서 얻냐면, 자, 중앙도서관에 보시면은 연구학습 지원이 있어요. 연구학습 지원. 여기 밑에 보면 연구윤리 및 참고 문헌 안내, 요거 맨 밑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시 이쪽에 표절 예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터니닛 소개하면서 쭉 나와 있죠. 뭐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자, 터니딘 계정 생성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클래스 아이디와 클래스 등록키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이렇게.
여기 클래스 정보 확인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클래스 아이디하고 클래스 등록키를 이것을 누르면 이게 나와요. 이거를 기록을 해 놓으세요. 기록을 해 놓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이 돼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이메일 주소로 아이디가 되어 있고 암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인을 들어가겠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나 이제 해놨어요. 해놨는데 여기서 클래스에 등록하기 안 보이나요? 자, 여기 위쪽에 클래스에 등록하기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도 아까 전에 봤었던 거 있잖아요. 여기 아까 요거 클래스 아이디하고 클래스 등록키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내 클래스가 생겨요. 이렇게 신규 클래스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나오는데 여기서 제출 요거를 누르면 되거든요. 저는 이 생활과 건강이라는 과제를 하나 했는데 보니까 지금 5%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출을 해가지고 이름고 이 컴퓨터에서 선택하기 요걸 하는 겁니다. 이 컴퓨터 선택하기 해가지고 올릴 파일을 하고 제출물 제목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업로드를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이제 리플래시로 해가지고 재접속을 하게 되면 이게 진행 중이었다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5%가 나왔는데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뭐 절반 이하 정도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풀에 대한 그 표절이 어디 부분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근데 이렇게 뭐 내용에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정을 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 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파일을 가지고 표절이 나온 부분 이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표절 검사를 하면 내용이 이상하지 않는 한 충분히 형식적으로는 맞는 과제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 과거에 카피킬러를 이용을 했었는데 카피킬러가 거의 유료로 원래 유료긴 했습니다만 용량 제한이 생겨가지고 좀 번거로워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데 앞으로 과제를 얼마나 많이 제출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 터니디를 이용해 가지고 표절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말고사 기말 과제물 준비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